안녕하세요. 딸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슈레딩거 2편 증자 2분기 실적 이야기입니다. 최근 단기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회사 큰 그림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10일 2분기 실적 발표와 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오늘은 4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자 발표. 두 번째, 2분기 실적. 세 번째, 락업 해제. 네 번째, 큰 그림 리뷰입니다. 첫 번째, 증자 발표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증자 발표가 단기 주가 악재이지만 성장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레딩거는 8월 10일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고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일반적 경우와 같이 단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증자 내용은 400만 주 신주 발행, 50만 주 구주 매각 내용입니다. 전체 주식의 약 10% 수준입니다. 슈레딩거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하고 보유 현금 규모가 분기 적자 대비 충분한데도 증자를 단행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이번 증자 자금으로 유망한 바이오 기업 투자를 늘릴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핵심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자금 확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유상 증자가 성장 기업에 미친 사례를 보실까요? 좋은 예가 테슬라에 있습니다. 4년 전 2016년 5월 테슬라가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일반적 경우와 같이 단기 하락했으나 지금 테슬라 주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2016년 5월 테슬라 증자 발표에 따른 주가 하락은 세월이 지난 지금 차트를 보면 티도 나지 않죠. 하지만 당시는 테슬라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심각한 하락으로 평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더 싸게 계속 사 모을 수 있었던 기회였을 것입니다. 2016년 하반기는 테슬라 주가가 $200 언더에서 오랫동안 거래되었습니다. $1000를 훌쩍 넘은 지금 보면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아가기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가까이 최근 테슬라 증자 사례를 보실까요? 테슬라는 증자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흑자 전환한 올해 2월 달에도 무려 2조 원의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CEO가 증자 계획이 없다고 인터뷰한 다음 2주 만에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역시 단기에 하락했으나 이내 상승 전환합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여러 고민을 했을 수 있으나 주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면 유증 이벤트에 따른 주가 하락은 찾아보기 힘든 흔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슈레딩거가 테슬라처럼 증자 발표 후 조금 빠지다가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 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라고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증자 자체보다 회사 상황을 면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해 보실까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우리는 슈레딩거 경쟁력을 여러 측면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컨콜 일부 발췌입니다. CEO 레미 파트입니다. CEO는 슈레딩거 파트너사의 최근 성공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슈레딩거 컴퓨터 공학 시스템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분기 만에 몇 개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페트라파마가 인수되었는데 이는 페트라파마의 경쟁력을 반증하는 것이고 페트라파마는 슈레딩거 시스템을 이용하는 파트너사입니다. 또한 릴레이 테라퓨틱스가 7월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릴레이 또한 슈레딩거 파트너사이자 슈레딩거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 또한 슈레딩거 시스템 경쟁력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모픽의 주가 상승으로 슈레딩거 평가이익이 반영되었는데 이 또한 슈레딩거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일반 기업 실적 발표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중요한데 슈레딩거 같은 초기 단계 제약 바이오 회사는 라인업 진행 상황과 자체 개발 프로젝트, 콜라보 프로젝트, 핵심 기술 진척 사항 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0.9 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개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2% 역성장한 2.2 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액 성장은 신규 고객 증가와 기존 고객 소프트웨어 솔루션 채택 확대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 실적은 프로젝트 실적 반영 시점에 따라 분기 변동성은 크다고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 우상향 그림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슈레딩거 자체 개발 5개 프로젝트 중 슈레딩거 3 몰트 1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이번 컨콜에서 설명했습니다. 2분기 중에 몰트 1 관련 의미 있는 진척이 있었고 지금 상황을 볼 때 2021년 초에 전임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은 첫 번째, 견조한 매출액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두 번째, 의미 있는 자체 신약 개발 진척과 세 번째, 콜라보 기업의 피인수, IPO 등으로 슈레딩거 시스템 경쟁력이 증명되는 의미 있는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캐시 포지션 또한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증자를 통해 미래 성장 그림을 더 단단히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락업 해제 관련 내용입니다. 제 첫 번째 슈레딩거 영상에서 8월 4일 락업 해제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제 일관될 답변은 락업 해제 전후로 주가는 빠질 수도 오를 수도 있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락업 해제는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절대적 주가 방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입니다. 수많은 IPO 기업 락업 해제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8월 4일 락업 해제일 예상했던 주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락업 물량은 현저히 낮은 매수 단가 물량이기 때문에 $50 위에서만 팔아도 수배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매도 물량이 8월 4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락업 물량이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두 번째, 락업 물량이 중장기 투자자로 팔 생각이 없다 정도이겠네요. 오히려 최근 급락은 실적 발표 후 증자 발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락업 해제 8월 4일이 이미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락업 이슈는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 점검입니다. 슈레딩거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주식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이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에서 변함이 없다면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게는 주가 하락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슈레딩거의 큰 그림을 점검해보고 이번 2분기 실적이 큰 그림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예측 물리학 기반 AI 기술로 신약 개발에 의미 있는 성과, 즉 더 빠른 후보 물질 발굴과 더 효율적 후보 물질 발견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신약 개발 R&D 헤드인 캐런은 자체 신약 개발과 콜라보 신약 개발 양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 물질 발견 최종 단계 진입 파이프라인이 12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만 2370억 개의 화합물이 슈레딩거 컴퓨터 플랫폼을 통해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비바 바이오텍 및 Thermo Fisher Scientific과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바 바이오텍은 신규 엑스레이 크리스탈 구조 식별 관련 회사이고 Thermo Fisher Scientific은 단백질 복합체 구조 기반 약품 발견 회사입니다. 슈레딩거는 자체 개발 및 콜라보 라인업이 전임상, 임상 단계에 지속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슈레딩거 증자 발표, 2분기 실적, 락업 해제, 큰 그림 등을 점검해 봤습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해 큰 그림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증자 이슈 등으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 따라서 포트의 과도한 비중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일부 편입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로 봅니다. 이상 슈레딩거 2편 증자 실적편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챙겨봅니다.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산업 전문가께서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딸바보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